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6월 2주차 CEO 리포트 프리뷰 오늘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너무 덥고요. 네, 오늘 정말 저도 환장할 정도로 너무 더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폭염이 시작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우리가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올해 여름이 가장 힘든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코로나는 계속 지역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고, 좀 마스크도 좀 힘들죠. 그래서 좀 간편한 것들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예전 생활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좀 시간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주차 CEO 리포트 일단 파이팅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이슈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신규 병역 지정 업체로 지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 특히 이제 10인 이상 상시사업, 상시 근로자가 있게 되면 특히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같은 업종들은 그 왜 산업 그 기능 요원들 있잖아요. 이제 뭐 전문학 석사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 중소기업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 제도는 사실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서울에서 좀 멀면 조금 불리하고 서울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원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일단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업종은 다 확인하시고요. 특히 정보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업 중 매출로 한 30%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인 경우는 제조업을 등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센터 종합관리 시스템 저희 CEO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고 가점은 여성 기업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이거나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이거나 유턴 기업이거나 수탁 위탁 거래 우수 기업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규 병역 지정 업체 선정이 되셔서 그 산업 요원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6월 30일까지가 마감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법인들은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희망입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세무적으로 연구소가 있다면 R&D 이제 세액공제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좀 조사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절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R&D 센터 같은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의 루트로 활용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만약 기업부설 연구소로 3년 이상 운영을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특허라든가 운영 성과가 좋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뭐 뚜렷하게 개선된 효과가 있다라면 바로 우수연구소 인증에 도전을 하십시오. 자, 우수연구소가 선정이 되시면 3년 동안 마크가 따라다니고요. 일단 지정서 현판이 수여되고 각종 홍보 사업이 지원되고 정부 포상이 있으면서 국가 R&D 사업 때 가점이 부여돼서 아주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 성과 우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3년 이상 군요 기업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했다. 부설 연구소도 그대로 갔다. 그리고 동일한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개인 기업의 업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얘도 온라인 신청입니다. www.toprnd.or.kr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서류로는 신청서 및 설명서 여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3년 표준재무제표가 있으면 되는데 이 표준재무제표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인력 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기본 서류 외에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잘 되시고요. 여기서 특허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7월 10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히 중소식품 기업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6월 11일까지 있고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제 학교가 솔직히 지금 제대로 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개학한다고 했다가 계속 지역 감염자가 확산되니까 지금 일부는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열린다 하더라도 그 장기간 있는 게 아니라 짧게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피해를 입은 기업이 급식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급식기업 같은 경우가 우선 타겟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10% 감소한 식품 유통 기능 기업들, 세부적인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온라인 특별전 힘내라 중소기업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얘도 역시 온라인 신청이고요. www.foodbiz.or.kr에서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우체국 쇼핑몰이나 이베이 코리아 등에서 이제 판매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입찰 들어가시는 업체들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업체들 좀 하셔서 좀 선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그리고 이제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뒤편에는 이제 6월달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성실 신고 확인 개인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개인 사업자분들은 맞다. 근데 물론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뭐 현 매출 누락 부분이 많거나 아니면 그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 특히 뭐 농어민들하고나 거래를 해가지고, 특히 예전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거래해서 아직 계산서 끊는 관행이 안 돼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법인 전환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좀 말리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도 그 NTS가 도입이 되면서, NTIS가 도입되면서 의지가 확고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이러는 일환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태까지 못 건드렸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도 이제 투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는 이제 누락되는 거래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굳이 개인 사업자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6월 달에 성실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명확하다. 그 명확한 로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장표는, 이번 주 CEO 리포트는 설명하시기 좋게 딱딱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한민국 세수가 부족합니다로 시작을 하죠. 자, 신문기사들 쫙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뽑은 건데요. 35.3조 역대급 추경에 나랏빛 1년 만에 100조 늘었다. 자, 48년 만에 3차 추경, 세수 부족 메우는 세입경정 11.4조, 23.8조 적자 구칙 발행, 국가 채무 비율 43.5% 역대 최고, 한국판 뉴딜 5.1조, 주력산업 긴급 유독성 지원 3.1조 투입, 추경, 세수 판코 올해 적자 국채만 110조, 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 재정 적자 100조 돌파. 이런 신문기사를 헤드라인 장식한 이유는요, 이거 하나입니다. 자, 지금 뭐 정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효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정부의 도움 받아서 뭐 카드로 재난지원금 썼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고 3차 추경까지 되게 되면 국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경기는 죽었죠. 경기는 죽었고 지금 세금도 납부 유예가 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세금 수입은 없는데 세금 지출만 늘어나게 돼서 지금 세무 건전성,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세수 어떻게 충당할까요? 바로 그 다음 밑에 볼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세무대리인들 사후검증으로 연결되는 사전 안내, 코로나 시대 더 큰 부담. 자, 우리나라는요, 개인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사전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홈택스 들어가시게 되면 무슨 유형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번호 놓고 조회하면 당신은 무슨 형입니다 라고 알아서 맞춤형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스러운 건 그 업종에 따른 표준 재무제표와 표준 손익률이 다 나와서 내가 업계 평균보다 손익률이 낮게 신고하게 되면 이거 위험하겠는데? 라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안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 수입 대비 소득 신고율이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매출 신고하려다 보니까 또 이거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또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게 있죠. 저는 이래서 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비중 50%가 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인데, 개인사업자 부분들이 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개인사업자분들이 영세합니까? 법인사업자분들이 영세합니까? 개인사업자분들이 영세하죠. 근데 영세한 분들 데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네. 또 세금 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세무조사로 6조 원 추징, 상위 1%에 3조 원 추징됐다. 그 다음에 비정기조사 비중 여전, 세무조사가 사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부정기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로 인한 좀 문제도 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흐름 됐죠? 코로나19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세수를 뭐로 메꿀 것이냐? 바로 세무조사일 것이다. 그럼 세무조사의 주된 타겟은 누구일 것이냐?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2019년 국세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당연히 소득이 크면은 세무조사 더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자, 수익 금액 10억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요,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세무조사 나간 비율을 보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2,103명, 법인사업자는 273개에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으로 하게 되면요, 특정을 하게 되면 10억 이상은 약 2,200명 정도의 개인사업자가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법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 금액이 보통 10억이면 10억 미만, 10억 미만이면 10억 이하, 지금 여기서 나온 건 10억 이하인데 10억 이하이면 사실은 소득 금액, 그러니까 매출이 10억이니까 실제로 순소득을 따지게 되면 거의 1억 미만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세무조사 나가는 게 개인사업자가 무려 2,103명.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중에서 무려 44%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억 정도 있으면, 개인사업자로 있으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처음에 매출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사업자로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특히 10억 언저리가 되게 되면 이때는 개인사업자로 있으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으니 어디로? 법인으로 바꾸셔라. 그러면 훨씬 더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하는 것만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해봤자 3년 동안 성실히 따라다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보시면 이거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이 계속 내려갔다. 2011년에는 7억 5천부터 30억 매출 기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억부터 15억이고요. 향후 예정은 3억 5천부터 10억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코로나19도 뭔가 경제적 위험성이 좀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난적인 경제적 위험성이 제거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개인 사업자 부분에 세금을 걷는 것들이 좀 투명해진 날이 대한민국에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찌감치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나이가 연세가 드신 개인 사업자분들, 가업 승계를 희망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빨리 좀 전환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세금 서력 가이드. 자, 아마 제가 이제 저희 웰스 에듀 밴드에는 올라와 있고요. 저희 기업연구소 밴드에도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보시게 되면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자. 그 다음에 창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이 좋을까 법인 사업이 좋을까, 이 섹션을 보시게 되면요, 세금적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보게 되면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EO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